경제부총리와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은행회관에서 7시에 조창 간담회를 가졌어요. 지금 어떤 현상이냐, 이 간담회 내용을 보면은 지금 정확하게 뭐가 어떻다 뭐 이렇게 유튜브에서 이야기하는데 요 장관 회의록 보면은 그대로 똑같습니다. 최근 경제 금융상을 점검하고 논의하고 향후 요 한국은행 경제부총리, 경제수석,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하고 공조를 가져야 되는데 위경 교환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위기냐? 제가 계속 이야기했던 게 복합경제 위기다. 여기에 그대로 참석자들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상황이냐? 복합경제 위기 상황입니다. 얼마만큼 지속될 거냐? 정책 간담. 여기서는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합경제 위기가 시작됐어요. 얼마만큼 지속될 거냐?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지금 복합경제 위기가 시작됐고요. 이 복합경제 위기가 상당 기간 지속될 걸로 그 문제 갖고 어저께 아침에 조창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비상대책만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사실상 IMF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옛날 선진국 IMF로 들어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어느 기간 동안 복합경제 위기냐? 제가 계속 1년 전부터 일본도 무슨 위기였냐? 복합경제 위기였죠. 은행도 복합경제 위기가 오래 지속되면 은행, 보험, 증권사가 부도날 수가 있습니다. 부실금융기관을 지정받을 수가 있어요. 벌써 MG 보험은 부실금융기관은 벌써 지정받았어요. 한 곳은. 그래서 뭐 인플레니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경계심을 가지십시오. 지금 복합경제 위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장 약한 고리에서 터질 텐데, 그래서 이게 비상거시금융회의에서 이미 대응안을 검토했고요. 그러니까 복합경제 위기가 온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300억 달러가 유출됐어요. 상반기에만 저번 달에 100억 달러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제 위기다 아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복합경제 위기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곳만 터지면 연쇄 반응이 일어나니까 그걸 틀어막기 위해서 지금 혈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부동산 가격이 올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이미 그 시청했던 사람들이나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10년 동안 재생 불가합니다. 경제적으로 복구 불가라고. 복합경제 위기가 지금 진행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차 대조표 불황이 곧 불어옵니다. 노무라에서도 지금 지적을 했고, 그런데도 지금 언론에 나오는 전문가니 유튜버에서 나오는 논란은 맞다 틀리다인데 그런 거는 맞다 틀리다가 아닙니다.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그냥 왜 그걸 못 받아들이냐? 뽕 맞아갖고. 저게 지금 어디서 터지냐? 그게 관심사지. 복합경제 위기가 다가옵니다. 뭐 터집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미 상반기부터 시작됐어요. 살아남는 사람이 이제는 살아남는 사람이 다 갖는 게임입니다. 이미 그거에 대해서 은행은 지금 표정 관리하는 것 뿐입니다. 사상 최대 이익이에요, 은행만. 벼락거지니 해서 대출받게 한 다음에 사상 최대로 지금 최저금리가 4.13입니다. 4.14. 내년 말 되면 8%대 최저금리가 잘못하면 이미 끝난 겁니다. 대출 2, 3억씩 받은 사람들. 그걸 대차 대조표 불황이라 빚만 갚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눈 뜨면 빚만 갚는 걸 대차 대조표 불황이라 그래요. 독일하고 일본, 프랑스, 벨기에에서 터졌던 게 90년대 대차 대조표 불황입니다. 아주 뭐 짬뽕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거는 상황을 얘기한 거고요. 그걸 지칭하는 건 복합 불황이라고 그러는데, 복합 불황이 뭐냐? 금융 불황과 실무 불황이 같이 불어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금융과 실물이 같이 불황에 빠지는 건데 이걸 경제적으로 최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최악. 그게 불어오기 시작하면은 결론이 어떻게 되냐? 금융권 파산이 나타납니다. 이번에 새로 대출받은 사람이 한 450만 명 돼요. 뭐 추가 대출은 다들 받았고 대출자가 2천만 명 정도 됩니다. 대출자가 3,500만 명에서 특히 고소득자 이번에 남아있는 사람 쌍그리 한다는데 이거 주위에 알리세요. 복합불황 시작됐어요. 한국에 상반기부터. 그거 대책회의하고 복합불황 연쇄 반응 터지는 거 언제 이걸 막기 위한 거예요. 금융기관 망하니까 이미 300억 달러가 이미 눈 녹도 사라졌습니다. 하반기에 500억 달러 또 사라질지 모르지.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떤 지금 재테크니 상반기 동안 했던 사람들은 전문가가 아니에요. 영업하는 분들이지. 영업맨이라고 그냥 사람 죽이는 영업맨이었다는 거라고.
복합 불황 상황에서 아파트 사야 된다, 주식 사야 된다, 코인 사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분들 뭐 상급지가 지랄이니 경제적 살인행위라고 보도자료 발표됐는데 단 한 곳도 싫지 않았습니다.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 정부에서 레거시 언론 중에 단 한 곳도 이 내용을 다룬 데가 없습니다. 이미 1,300원 지금 붕괴됐어요, 환율. 이미 언론을 통제하기 시작해서 이런 내용을 국민이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불안감, 불순 세력 불안감 조성한다고. 지금 이 얘기 복합경제 위기 상황이 지금 시작됐다. 공식적으로 정부도 알고 있고 전 족볼간이 언론이 건설업계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얘기를 해도 환상만 팔아먹어서 진짜 그거 위기에 닥친 사람들 아니면 지금 난리 나고 있거든요. 이자 2배 올라갔고. 이제 작년에 비해서 2배, 1년 만에 2배 오른 사람도 되게 많아요. 주택담보대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황이 대처가 안 되니까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지금 이자 그만큼 내년 1년 넘어가면 그만큼 내야 될 거다. 언제 그런 일이 우리한테 닥쳤었냐? 이자 눈 뜨고 나서 1년 만에 2배, 3배씩 뛴 적이 언제 있었냐? 리만 때도 그런 적은 없습니다. 언제 있었지? 이자가 1년 만에 2배씩 뛴 적이 언제 있었어요? 상황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때는 고금리였고 지금은 저금리부터 시작되니까 눈치를 못 채요. 언제 있었어? IMF 때. 그때 다 망했지. 선진국 IMF 온다고 계속 우리는 그때 개발도상국 IMF였고 이번에 맞는 건 지금 선진국 IMF 맞는 거예요. 자산시장 붕괴. 대차 대립 불황 온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이너스 부의 효과라고 그러는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경제위기는 복합 대차 대립 불황 같다. 근데 어느 정도 공부한 사람이면 이거를 다 짐작을 합니다. 알고 있고. 근데 우리 경제 전문가분들이나 부동산 전문가 새끼들은 왜 개소리 했을까? 4, 5년 동안. IMF 때 사람들 다 왜 망한 거? 차고 나면 이자 올라갔고 눈 뜨면 이자 갚아야 되고 부채 갚아야 돼갖고 다 연쇄 부동. 이거 똑같아. 그땐 중금리에서 고금리, 이번엔 저금리에서 중금리. 1년 만에 이자가 60% 이상 2배 올랐으면 눈치를 채야지. 건설업계 공사장 다 멈추면은 우리 실업난 어느 정도로 폭발할까요? 건설업계 돈 돌지 않으면은 유통업계하고 산업계 어느 정도로 부도설 나올까요? 그 다음 연도에. 이건 그냥 수순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냥 욕심 없이 보면 당연한 수순 아니에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최대한 정부에서 늦출 뿐이지. 맞벌이 할 일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이야 사람 못 구해서 그러는데 1년만 지나면요 시중에 사람이 넘쳐나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이게 출처 얘기하기 이게 없어요. 저 보시면 알게 레거시 언론에서 절대 안 실립니다 지금. 왜 그렇죠? 상품이 안 팔리니까. 그러면 지식인들이 사항을 제대로 얘기하는데 한놈의 새끼도 얘기 안 합니다. 전부 자본가 밑에 개처럼 충성하고 노동자는 괄시하고 자본가는 떠받드는 전형적인 자본 창녀 노릇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지식인들이란 게. 돈벌이 혈안이라. 사실은 쓰레기 같은 인생이죠. 땀 흘리지 않고 입으로 떠먹고 떠들고 살면은 자존심이 무기인데 자존감과 자존심 무기인데 자존감이나 자존심 따위는 없는 인간들이고 지금은 절대 믿기지 않는 진실을 알려줄게. 몇 개월 후에 하반기에 대규모 잔금 청약 포기 사태가 터질까 안 터질까 한 10월 11월이면 몇 천만 원 손해봐도 좋으니까 청약을 포기하고 싶어요. 중도금 다 치르고 피가 지금 5억씩이에요. 포기하고 싶다니까요. 어떨 것 같아요? 전혀 작년부터 얘기한 믿기지 않는 진실. 잔금 청약 포기 대규모 포기 사태. 건설업계에서 알고 있을까 없을까? 내가 이 얘기하는 거. 그럼 이거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지? 조직폭력배하고 변호사 세팅 아웃입니다. 대규모 조직폭력배 부대 본사 쳐들어오니까 잘못하면. 그리고 회사 월급까지 압류하면서 협상하려고 하는 법무팀 세팅 아웃입니다. 지금. 내년 봄 되면 이제 시위로 나올 뭐 얘기하다 안 되면 이제 시위 나오고 분신하니까. 아니 중도금까지 냈는데 청약을 어떻게 포기해요? 살려면 포기해야 되니까. 벼락 부자 아니고 다들 호구로 지옥에 걸어 들어왔네요. 수백만 명이. 5년을 버티셔야 되는데 못 버티면은 먼저 가셔있는 그거 보셨을 거예요 아마. 멘탈 약한 사람이 생각보다 많거든. 돈은 목숨줄이라고 그랬지 돈 튀기는 데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피가 몇 억씩 붙었다면서요. 아니 복합 불황 사태에서 피가 무슨 몇 억이에요. 사기꾼들이지 그냥. 참 우리나라 사기치고 돈 벌기 너무 쉬운 나라 같아. 조금만 웅웅거리면. 이제 많은 인간관계가 손절이 될 거예요.
이 시대에서 제일 필요한 덕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뭐냐? 조급함을 버리는 겁니다. 저거 다 다운받으세요. 장관들 모여갖고 얘기했던 거 내용 있으니까 진실이 뭔지 딱 보세요. 나머지 얘기하는 거는 다 위선입니다. 이 나라.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조급함을 지금 버리셔야 됩니다. 지금 뭐 돈을 벌고 이런 때 아니에요.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 빠져나오는 사람이 승자라는 겁니다. 피가 몇 억이고 지랄이고 뭐 상급지가 지랄이고 계속 나오던데 다 개소리입니다.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제2IMF 상황이라고. 복합불황 1년 지나면 대차대조표 불황으로 들어가는 건 수순입니다. 복합불황이 쉽게 끝난다고 언론이 나오고 다들 정부에서 잘할 거다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전문가들도. 한국경제 펀드멘탈이 뭐 탄탄한 지랄이니. 거짓말이에요. 이미 대주주들 다른 사람 익명으로 해놨던 건 다 팔았을 겁니다. 조급함을 버리세요. 기다리면 너무너무 좋은 기회가 널려 있습니다. 눈치챈 사람들은 벌써 다 탈출하고 있는 건데 탈출이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 어차피 소비는 어마어마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좀 급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대차대표 불황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내년부터 뭐냐? 바젤3 시장 리스크 들어갑니다. 제가 볼 때 바젤3 시장 리스크 들어가면 자산시장 지옥의 랠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현금 몇백만 원이든 몇천만 원이든 지금 그게 목숨줄인 사람들이 수십만 수백만 명 이를 거예요. 10년은 끝난 그 인생 10년은 끝난 겁니다. 경제적으로. 조급함을 버리세요.